국빈 방문 자체에 대해서 양쪽이 거의 동시에 발표를 했으니까요. 네. 외교 관례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바이든이 국빈 방문 일정들을 계속 잡아가면서 아마 내년 대선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디가 생각하는 건 약간 좀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제 4일간 국빈 방문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근데 모디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빈 방문은 처음입니다. 실무 방문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식적으로 볼 때 4년 대통령 임기 중에 특정한 외국 국가의 수반을 국빈으로 초빙하는 건 한 번만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 카드를 쓸 때 모디도 지금 중요하죠. 왜?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 정치의 미래를 걸고 총선이 있기 때문에 모디가 국빈으로 방문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인데요. 무슨 백악관에 도착하면 예포가 21발이 이렇게 발사가 된다 이런 거 실제로 정치평론가들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현대 이미지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모디 총리가 이 백악관에 갔을 때 이 미국과 동등한 강대국 수반으로서 대접받았다라는 이미지를 그려내는 게 지금 현재 집권 세력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국빈 방문 형태로 인도 최고위 정치인이 미국에 갔던 건 2009년에 만모한 싱이 오바마 대통령 때 갔던 게 거의 유일합니다. 사실은 63년에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라다크리슈난 대통령이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실제로는 뭐 이렇게 정치인들끼리 만남이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인도 대통령은 영국 여왕 같은 사람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정하고 있는 순서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 정확하게 보이죠?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수반들을 지금 국빈 방문 프로그램으로 계속 인도에 초청을 하고 있고요.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현재로서는 최대 무역국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흑자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 점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확정되어 있는 일정이 뭐 시카고에서 인도 교민들 만날 거다. 이거는 뭐 항상 어느 나라나 하는 거니까 별게 아닌데 21일 날 뉴욕으로 도착을 해서 UN 빌딩을 배경으로 해서 세계 요가의 날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맨날 뭐 K-팝 뭐 아니면 K-드라마 스타가 이렇게 동원이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문화 강대국이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확인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인도가 보여주어야 하는데 인도가 실제로 국가 마케팅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요가입니다. 요가에 대해서 실제로 뭐 수천 년 된 테크닉이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학문적으로 따지면 신화에 가깝습니다. 예, 사실은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는 요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또 기독교 전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도가 주도하는 요가라는 것을 전 세계인이 하고 있고 유엔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인도 문화가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전 세계 강대국으로서 인정받기에 충분한 지위에 있다. 이런 거는 이미지로 확인을 시키겠죠. 그거하고 다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게 비중이 21년에 2%였다가 22년에 20%까지 늘었다고 네. 하는데 그런 것을 모디 총리가 백악관에 간다고 그래서 포기를 할 거냐?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해야 할 이야기가 많고 인도 입장에서도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이 체계적으로 대인도 외교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인도는 이렇게 줄타기 외교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이 네. 드는 거죠. 네. 아니 미국하고 군사훈련을 한다고 그러더니 러시아 중국하고도 군사훈련을 합니다. 한국에서 보도는 잘 안 되죠.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에도 열심히 참석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쿼드에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그다지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못한데 I2U2라는 게 있습니다. 네. I자 들어가는 나라 둘, 네. 인도, 이스라엘, U자 들어가는 나라, UAE와 미국 네. 이렇게 네 개를 합쳐서 쿼드처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양을 에워싼 그리고 또 걸프 국가나 아랍 국가 세력들을 친미 축으로 재구성해낸다라는 틀을 I2U2로 제안을 해서 실제로 구체화돼 있고요. 네. 그런데 백악관 최고위급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I2U2에 인도에서부터 그 걸프 국가들까지 이어지는 철도망, 도로망을 연결시키겠다. 그러니까 너무 속보이는 게 1대1로 사업에 대한 네. 우리식의 대응을 해내겠다 이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실현 가능성도 없고 구체적인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내뱉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 그러면 UAE의 도로를 어떻게 깔까요? 연결하는 도로를. 중간에 이란을 지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원래 거기가 이제 백길로 다니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한국까지 차를 몰고 와서 아니면 기차가 온 다음에 그 페리선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다 그걸 실어서 다시 배로 거기 연결을 시켜서 항구에서 내리겠다는 건데 누가 그 방식으로 이동을 하고 물류를 그렇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외교 역량의 한계가 굉장히 드러나는 작은 그 해프닝 같은 것들이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봉쇄, 견제의 그 지향성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느 강도로, 어떤 영역에서, 그리고 어떤 우방을 동원해서 어느 방법으로 할지를 구체화시키는 게 아직은 부족해 보이고요. 그 면에서 인도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SIS라고 이제 유명한 띵크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남아시아 쪽 담당하는 분이 기고를 한 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번에 미국이 해결해야 될 대인도 외교 과제들 이래가지고 정리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 대목에서 한번 돌이켜볼 것들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냐. 네. 주 인도 미국 대사를 빨리 파견을 해라. 그 말이 뭐냐면 26개월간 주 인도 미국 대사가 공석이었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민주당 인사 그래서 가세티를 이제 그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지금 세대결을 하고 있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고 특히 이제 발목을 잡자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 측근이 했던 성추행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뭐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지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동의를 안 해주니까 결국에는 지금 주 인도 대사 파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만큼 큰 나라들끼리의 외교 관계인데 26개월간 공석이었다는 걸 뭘 보여줍니까?
미국의 외교가 국내 정치 지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이제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즉 트럼프 당선 사태에서부터 우리가 보게 됐던 그 현실, 그것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다면적으로 인도 정치인들과 신뢰관계를 구축을 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이런 데 있는 4개 영사관 말고 제발 좀 인도 정치인들을 만나자. 네. 왜냐하면 내각제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각 지분이 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 지분을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특히 주정부 중심으로 지역정당의 뿌리가 강한 정치인들은 또 그 배경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미국 측의 접촉면이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외교부 장관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해결을 하려는 걸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하는 건 쿼드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사기업 분야를 강하게 개입시켜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들이 자꾸 냉전 구도 비슷하게 미중 대결 구도를 보니까 흑백 논리에 빠지잖아요. 자꾸.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군사 대결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무슨 대만 전쟁 난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지배적으로 떠오르니까. 그런데 쿼드는 잘 생각해 보시면 나토 같은 게 아닙니다. 뭐냐면 원래 재난 대응 그 협력 기구였어요. 거기에 뭘 끼워 넣을지는 들어온 사람들끼리 정하는 건데 미국은 당연히 강력한 군사동맹처럼 만들고 싶었지만 인도가 협력을 안 해서 안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도를 민다고 해서 인도가 그쪽으로 갈 거냐? 아니죠. 러시아 무기가 전체 무기의 70% 이상이 되는 인도군을 지금 당장 어떻게 바꿉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러시아만큼 싼 가격에 무기 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의 현명한 선택은 뭘까요? 쿼드는 군사동맹이 아니니까 그 안에 다양한 다른 가능성들을 열어나가자. 그럼 인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건 뭐냐? 사기업이자 대기업이죠. 그 사람들이 쿼드 안에서 역할을 하게 묶어내자. 그러면 마치 월스트리트이 그 인도 워싱턴 정가와 긴장 관계에도 있지만 어떤 방향을 제시하듯이 인도 사기업들이 미국 중심의 어떤 경제 체제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간다고 하면 정치인들도 딸려오겠죠. 그렇죠. 예, 똑똑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지적합니다. 제발 간판만 붙여두고 열리지도 않는 대화 채널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만나는 대화 채널들을 좀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인도 CEO 포럼 이런 거요. 그러면 인도계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가자. 또 하나 아직 날아오지 않은 딱지가 있습니다. 교통위반 딱지, 과태료 같은 딱지가 뭐냐면 터키에 사실은 스텔스기를 주기로 했다가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S-400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로 인도는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구매에 반대했죠. 근데 인도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무집 살림에 왜 간섭이세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즉 인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던 시절이었으면 아마 제재를 했을 겁니다. 네. 대인도 제재했겠죠. 그런데 이거는 카메라에 찍히긴 찍혀 있는데 지금 과태료 딱지가 날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바보가 아닌데 모를까요? 언젠가 필요해서 인도가 실제로 러시아 무기를 버리고 미국제 무기로 다시 무기 체계를 현대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 마음대로 이거는 줄 수 있고 이거는 못 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S-400 카드를 갖고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구닥다리 비행기는 가져가도 되는데 쓸만한 비행기는 못 줘. 왜요? 그러면 너희들 S400이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안 돼. 네.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는 뭘 생각할까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끝내줘야죠.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이야기는 그겁니다. 의회 단위 교류 창구를 좀 늘리자. 그러니까 내각제 국가 그리고 또 하나는 상권 분립이 확실한 미국에서 의회라는 것이 갖는 힘은 우리들이 느끼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안을 하고요. 제가 실감나는 이야기로 이제 이분이 제안한 다른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비자 발급 대기 기간을 좀 단축을 해라.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겪는 현실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북경에 가서 미국 비자 받으려면 20일 기다린답니다. 네. 베트남이 평균 20일이고요. 태국이 42일이에요. 자,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심지어는 필리핀도 대기 기간이 126일입니다. 네. 인도는 며칠쯤 기다릴까요? 미국 비자 받는데 472일을 기다립니다. 1년이 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인도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인도 미래의 강대국이고 우리 파트너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정말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비자를 하나 받으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러니까 IIT를 졸업한 친구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취직을 하고 네. 성공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도 끝도 없이 듣죠. 실제로 있고. 네, 인도계의 IT 진출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인도 사람이 미국을 한번 가려면 비자 대기 기간이 며칠이다? 1년이 넘는다. 470일이면 자,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을 해가면서 잘 다져나가자라는 제안을 미국 띵크탱크에서 했습니다. 한국이 인도를 대할 때도 여기 지적된 이 점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